예,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은 그 2023학년도 특목고와 자사고 전형에 대해서 특별 방송을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우리 처음 방송 나오신 거는? 예전에 한번 예전에 EBS 방송 때 같이 이거 했죠? 예, 정말 EBS 오래간만에 예. 나왔습니다. 이 소개 소개 쪽에 22회스가 우리 그 김민규 원장님은 올가국어에서 특목 대비를 총 책임을 맡고 계신 김민규 원장님 인사드리죠. 보고 말씀드려야죠. 제가 오랜만이라서 예, 특목 담당하고 있고 대입 면접 자소서 컨설팅 주로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꽉 차 보입니다. 오늘 둘이 하는데 방송이 꽉 차 보입니다. 이런 거 처음이에요. 누구 뭐 데리고 온 사람 없어요? 이 분야에서는 혼자서. 뭐 최고죠. 우리 김민규 원장님이 더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셔올 사람도 없어요. 그냥 김민규 원장님 다 하시면 됩니다. 네, 외롭네요. 네. 자, 오늘부터 3주간 이제 특별 방송으로 이제 방송이 나갈 거거든요. 일단 특목고 하면은 뭐 1부에서는 뭐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2부에서는 이제 뭐 면접, 개별 면접이라든지 특이한 건 3부에 공통 면접. 저 궁금한 거 되게 많거든요. 많이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좀 적당하게 심적인 것만 알겠습니다. 어려운 거 질문하지 마세요. 자, 특이한 건 이제 전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이제 대학 입시에서도 자기소개서가 올해 2023학년도까지만 지나면 내년 네, 그렇죠. 24학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완전 폐지가 됐거든요. 근데 특목고는 계속 자기소개서가 유지가 되는지도 궁금하고 아직까지는 폐지라는 뭐 이런 발표는 없었죠. 예. 자, 그렇다면 일단 지금 특목고에서 가장 지금 뭐 아이들 내신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전형을 알 텐데 그래도 원장님이 조금 간단하게 뭐 내신은 어떻게 봤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1단계 서류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자기소개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네. 전반적으로 원장님이 좀 많이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세부적으로 좀 이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일단 뭐 입시 전형에 뭐 과목별 A 등급이 몇 개 있어야 되고 외고나 국제고가 뭐 영어, 국어, 사회, 뭐 좀 자사고 또 전국 단위 자사고죠. 이게 주요 과목 사실상 거의 전 과목을 A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거는 굳이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그렇죠. 서울시적 자사고랑 또 일반 자사고는 다르니까. 예. 이건 좀 아까 대입 말씀하셨는데 역시 대입에서는 올해까지만 이제 자소서가 그쵸. 된다라고 하고 그럼 특목고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만약 이 전형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자소서 면접의 형태는 아마 요 형태로 유지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대학에서는 본인들이 조금 힘들 뿐이지 자소서 없어도 돼요. 학생부 보고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중학교는 기본적으로 입시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학교마다 이제 그 학생부라는 거죠. 예, 그것을 소위 말하면 고등학교처럼 학생들의 어떤 대입을 들어가는 어떤 그런 기관처럼 뭔가 준비를 해야 되거나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되거나 뭔가 그런 어떤 학교마다의 전략 사실 이런 게 없고 있을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특목고를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사실은 중학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학교마다 특성이 있고 어떻게 뭐 생기부에서 세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이런 적어내는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 고등학교라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도 기본적으로 이게 외고 국제고는 아예 세특을 볼 수가 없고요. 네, 세특을 아예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돼 있고 자사고가 보지만 그것도 역시나 3학년 내용은 볼 수도 없고 당연히 뭐 수상기록 이런 거 하나도 볼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생기부에 대한 어떤 신뢰나 생기부 기반으로 무언가를 학생을 평가를 하기에는 제한되어 있는 정보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자소서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당연히 자소서가 들어가면은 면접도 당연히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를 첫 번째 아이들이 준비하는 것 중에 자기소개서잖아요. 제일 먼저. 네. 자기소개서가 통계가 돼야 뭐 면접이 되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건 일단 아닌가요? 1단계 성적이 돼야 그죠. 면접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면접에 들어가면 이제 자소서를 내야 되죠. 그렇죠. 그럼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자기소개서가 1단계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소서가 소위 말하는 학생을 확인을 하는 그래서 그렇죠.
어떤 학생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어떤 작용 요소로 상당 부분 작용을 합니다. 이거는 대학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대학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결국 미리 뭐 예전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자소서가 왜 중요하냐? 자소서 내는 자소서의 수준과 학생의 어떤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은 일단 면접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잖아요. 네. 자소서에서 소위 말해서 궁금한 게 없거나 관심이 없으면 학교가 면접에 물어볼 게 없어요. 그러면 면접을 내가 잘 봐도 합격을 하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면접을 봤어, 내가 잘 봤어 이런 네.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떨어졌어. 도대체 네.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면접 보기 전에 떨어졌을 확률이 10 중에 뭐 8, 9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입 자소서는 항목 공통 항목이 있었잖아요. 네. 1번 한 번, 2번 한 번, 3번은 뭐 대학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고입에서도 그런 항목이 있어요? 질문 항목이 있어요? 예, 거의 똑같습니다. 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소서라고 하는 항목이 거의 동일하고 네. 그러니까 상상구가 좀 다르고 네. 당연히 민사구 다르고 이런데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사실. 글자 수는요? 글자 수도 거의 기본적으로 1,500자 공배 포함. 그러니까 진로, 학습, 계획, 인성 이 네 가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많은 부분을 뭐 따로 어떤 부분에서 대학처럼 글자 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네. 제한을 두는 학교도 있기는 하죠. 인성 영역에서 뭐 400자 써달라. 뭐 과철 외워 같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은 진로, 학습, 계획, 인성을 알아서 1,500자 구성을 하는데 상당 부분은 이제 학습적인 내용으로 채우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계획 안에 지원 동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 때 지원 동기는 좀 중요하긴 한데 특목 입시에서 지원 동기는 저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꿀팁 있나요? 꿀팁? 자소서 고입에 이 자소서에 쓰는 데 있어서 일단 글자 수가 1,500자밖에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1,500자 안에 많은 것을 담아내야 되니 그러다 보니까 학교마다의 어떤 성향이나 편차가 있는데 그 안에서 자신의 어떤 수준과 활동을 다 보여주는 것은 자세하게 보여줄 수 없거든요. 대학처럼. 대입처럼도 거기도 쓰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외부 실적이나 이런 고입도 마찬가지인가요? 당연하죠. 네. 똑같은 그런 틀은 뭐 이런 같은 건가요? 똑같은데 네. 대입은 어떤 한 항목에 하나의 어떤 활동이나 한두 가지 활동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면 1,500자 내에 다 보여줘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압축돼서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더 어렵습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 그걸 1,500자 내에 표현하려고 하니 사실은 대학은 그냥 쭉 쓰면 되잖아요. 근데 1,500자 내에 자신의 어떤 여러 수준들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하니 사실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다. 그건 사실이. 19년을 사는 고등학생도 자기소개 쓰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데 하물며 중학교 3학년이 더 어린 나이가 자기소개서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할 것 같거든요. 그죠. 네. 뭐 일단 형식부터가 말이 안 되고 네, 네. 그 1,500자 내에 담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네. 그 담아내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미 사실 면접의 수준도 결정이 되는 것인데 학생들이 그것을 사실은 알기는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3학년 있는 학생들에게 사실은 약간 좀 버거운 내용이다. 그렇지만 특목고는 왜 이렇게 하느냐? 간단하게 저는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고등학교의 목표는 뭘까요? 고등학교의 목표는 좋은 대학 보내는 거잖아요. 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학생을 선발해야 되니까. 그죠? 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야 네. 그러니까 대입을 위해서 대입에 맞춰 있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서울대나 연고대를 갈 수 있는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학이 보고 있는 인재상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면접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면접의 형태가 공통 면접에서 여러 재시문 형태나 도표를 주는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이유는 뭐냐? 대학이 그렇게 면접을 보니까. 그러니까 항목도 왜 그걸 진로학습 계획 인성을 넣느냐? 대학이 보니까. 네, 그러니까 대학의 자소서를 축소해 놓은 것이고 대학이 평가하고 있는 요소를 특목고도 고스란히 받아서 그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진로학습계가 인성에 대한 항목은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랄까 진로학습계획과 인성. 이게 말 자체도 지금 중학생들한테 되게 어려울 것 같아. 난 자꾸 어렵다고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거를 정말 중학생들 어떻게 표현할지가 되게 또 표현하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청취자분들은 그런 걸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진로는 일단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안 쓸 수는 없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안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유학기제가 있으니까. 자유학기제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학생이 최소한 관심사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없다면 말이 안 되고. 그 진로라고 하는 건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남들은 공부하지 않고 관심이 없지만 저는 관심이 있어서 책을 보든 좀 더 깊이 공부했든 그 부분에서 나름의 강점을 이야기하면 되고요.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건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학습은 이런 거잖아요.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넓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고 익혔었던 것을 어떻게 했느냐. 예컨대 수업을 들었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뭐 노트 정리를 어떻게 했느냐.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뭐 오답 노트를 어떻게 썼느냐. 뭐 이런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얼마나 확장을 했느냐. 그러니까 배운 걸 넘어서 어떻게 확장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대학이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죠? 학생부에 그게 어떻게 나와 있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특목고에서 그걸 써줘야 되는 거죠. 자소서에. 그러니까 스스로 확장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소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공부한 분야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스스로 얼마나 더 다음 과정에 대해서 확장을 했느냐.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해서 그 내용을 담고 면접에서도 더 확장된 질문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자소서 자체가요. 네. 일단 자소서 자체로 아이의 우수한 아이들을 좀 뽑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자소서를 토대로 면접으로 아이들을 뽑는 건지. 둘 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은 학생부도 보거든요. 학교가. 네네. 학생부를 보고 일단 1차적으로 학생부를 보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판단을 하겠죠. 내부적으로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뭐 따로 한 20% 뽑는다는 경우 뭐 그런 주장도 있어요. 20%뭐 얘는 괜찮은 애들 뭐 이렇게. 자소서를 보면 이제 학생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고 학생부랑 자소서를 비교해 보면 그 학생이 아 진짜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죠. 네. 그 안에서 마찬가지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면접인 거죠. 오랜 동안 김민희 원장님 특목 대비라든지 학생들 많이 보내주시고 경험하셨을 텐데 네. 그동안의 어떤 그 아이들 특목고를 보내면서 그러니까 이런 자소서는 정말 잘 쓴 자소서고 이런 자소서는 좀 실패한 자소서 같다라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김민기 원장님께서 자소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이런 고입에 있어 자소서는 이런 구도로 좀 잡아주는 게 좋을 거고 이런 건 절대 하지 마라 좀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가장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제 학생들이 잘 못하는 거 좀 의미 없는 쓸데없는 말 너무 긴 거. 예를 든다면? 1,500자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든다면?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공부를 했는데 네. 뭐 책을 어디서 샀고 네. 어디서 사고 내가 이 책을 고르다 보니까 뭐 재미없어서 다른 책으로 바꿨고 뭐 그게 의미 있는 얘기가 될 수는 있는데 그 앞뒤의 맥락이 너무 긴 경우가 있어요. 좀 그게 사실 학생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그런 거죠. 사실은 책을 내가 어떻게 골랐다라고 하는 것도 학생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학생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단순히 배경을 되게 설명하는 것이라면 저는 이건 과감히 제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사실 1,500자의 말이 이어지지 않아요. 말이 이어지는 걸 또 학교가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 편에 쭉 읽어서 에세이처럼 뭐 기승전결이 있고 스토리가 되는 것 같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딱딱딱 떨어지는 갑자기 수학 쓰고 갑자기 과학 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여지는 이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있냐를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그냥 어떻게 됐고 왜 됐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다. 그 내가 했었던 학습적인 요소를 얼마나 확장했는지를 구체적인 용어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한테 경험해서 정말로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었는지를 진솔하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실된 그러니까 그대로의 어떤 글.
기교나든지 막 이런 화려함은 굳이 필요 없다. 학교마다 다른데. 그래요? 그게 진솔되지만 화려해. 이거 수준이 높아야. 이 세계도 되게 복잡하네요, 좀. 굉장히 힘든. 이 대입이나 고입이나 또 저는 그럴 대입, 수 그러니까 대입 장소보다 더 힘들어요. 중학생이니까 아직 뭐 이렇게 문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3이 얼마나 글을 잘 썼다, 자소서를 잘 썼다, 못 썼다의 기준이 그러니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잘 표현을 했냐 안 했냐 그 기준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 이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예컨대 어떤 공부를 했을 때 어떤 수준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내가 수학을 이렇게 공부를 했고 내가 잘 시험 점수를 잘 받았다. 네. 뭐 요게 이 학생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나보고 더 뭘 쓰지? 라고 하는데 항상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근데 몇 문제를 어떻게 풀었고 몇십 문제를 내가 어떤 과정으로 했고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수준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학교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다른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예컨대 이제 수준 높게 쓰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죠. 네. 외부의 도움이든 어머님의 도움이든 학교는 그것을 감안하느냐?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감안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지는 그대로 평가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누가 봐줬고 얘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면접을 통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했는데 얘가 진짜로 한 것 같지 않아. 또는 뭐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 건 판단할 수도 없을 뿐더러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가 아닌 것 같다. 다만 면접에서 그 수준이 확인이 돼야 되겠죠. 오직 그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방송 나가면은 이제 뭐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은 이제 끝인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너무 짧네. 아니야 짧은 뭐 분량은 충분한데 네. 그래도 김민기 원장님이 정말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정말 이 얘기는 자소서에 관련된 고입 자소서에 관련된 얘기는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마음에 담고 있었던 얘기라든지 이 얘기는 꼭 내가 방송에서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열정을 얼마나 갖고 있는 학생이 합격을 하는지가 결정이 된다. 마지막에 디테일해야 되거든요. 정말 디테일하게 더 파고들고 더 파고들어야 돼. 그러니까 학교 가서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것까지는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동아리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애들 놀라죠. 제가 어떻게 알아? 안 들어가 봤는데. 봐야지. 찾아봐야지. 설명회 갔으면 가서 홈페이지. 확인을 해보거나. 홈페이지. 그렇죠? 예, 홈페이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예,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끝이지. 정말 하고 싶으면 뭔가 디테일하게 더 알아본다던가 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탐구를 하고 싶다는 좀 구체적인 주제가 이 동아리 활동에서 진짜 이 선배들이 1년 전에 이런 것들을 활동했었는데 나 여기 어떻게 해서 들어가겠다라고 쓴 거나 그냥 그 동아리에서 그냥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쓴 거는 전혀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학습이든 무엇이든 항상 디테일하게 다음 과정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파고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수동적이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하는 좀 한계를 두지 말고 이 남은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을 그 다음 단계로 파고들 것이냐. 실제로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어떤 하나의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 책을 찾아보고 자료를 조사. 그런 과정과 내용이 자소서에 담기는 것이 너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또 면접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디테일해라. 끝도 없이. 저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과 노력이 네, 적극성이 되게 중요하다. 성공의 길이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 2023학년도 특목 자사고 입시 전형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준비해야 되는 자기소개서에 관한 얘기를 저희 김민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뭐 면접이죠. 면접에 대해서 또 한번 또 적나라하게 한번 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